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 함께 보실 종목은 국순당이라는 기업입니다. 국산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순당은 저희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회원님 중에서 10분 영상 분석 내용을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작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017년도에 한번 직접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순당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983년도에 대한산업이라는 기업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1992년에 지금의 상호인 국순당으로 상호를 변경을 하면서 회사 이름을 바꾸었고 200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배중호, 배상민 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배상민 씨가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세우면서 회사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다시 살리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는 지금 배상민 대표이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으로 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백세주 마을이라는 식당 같은데요. 이것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배중호 등 특수관계인이 42.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중호 회장의 친동생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그 배상면 주가라고 해서 막걸리 제품으로는 느린마을 막걸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느린마을 막걸리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 그 회사가 바로 배상면 주가인데 배중호 회장의 동생이 지금 그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동사의 주요 핵심 사업은 주류 판매 사업입니다. 주류 산업은 이 술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산업 전체로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이라서 새로운 신제품이 인기를 끌 때, 그럴 때 매출이 반짝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매년 거의 비슷한 매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브랜드 파워, 제조 면허, 주류 유통망 등이 진입장벽인 점도 특징 중 하나인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막걸리의 경우에는 이 계절성 판매 사이클을 보이는데 여름 시기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됩니다. 기간으로 볼 때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날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꽃도 피는 시기에 상춘객이 늘면서 소비가 늘기 시작을 하고 뭐 운동회나 야유회 같은 행사도 요 시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가장 많이 판매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류의 종류별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약주는 대표적으로 백세주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이 백세주를 비롯해서 한 25%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탁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막걸리입니다. 이 국순당 생 막걸리를 대표적으로 판매해서 대략 매출 비중 3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와인 사업은 해외 수입 주류를 들여와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13%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역시나 뭐 양주라든지 또는 선물 세트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것들인데 대략 매출 비중이 2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대표적인 제품 브랜드인 백세주 이 사업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부문으로 볼 때는 약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나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술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고려 말에 사용하던 생쌀 발효법을 복원하여서 건강에 좋은 술이라는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개발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세주를 탄생을 시키면서 한국 주류 시장에서 사장되어 있던 전통주 시장을 부활시켰다. 이러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오랜 기간 국내를 대표하는 전통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동의보감의 약으로 쓰는 술은 좋은 쌀과 좋은 누룩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백세주는 구기자, 오미자, 홍삼 등 12가지 한약재를 넣어서 함께 발효시킨 술이라고 합니다. 주요 브랜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백세주, 백세주담, 강장 백세주, 자양 백세주 뭐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사업은 동사의 핵심 사업인 탁주 부분입니다. 막걸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동사는 국순당 생막걸리 개발로 우리나라 막걸리 시장에 새로운 장을 개척한 이후에 끊임없는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해서 판매하는 제품은 우국생, 옛날 막걸리, 아이싱 이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용 효모를 사용하여 막걸리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담아낸 대박 막걸리 이러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법을 적용한 신제품이라서 상당히 브랜딩도 많이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한국 최초로 유산균 강화 프리미엄 막걸리인 천억 유산균 막걸리를 출시한 이후에 막걸리 유산균을 활용한 제품 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뚜렷한 시장 조사 자료는 없지만 막걸리 시장 점유율로 볼 때 현재 국순당의 포지션은 대략 한 20에서 25%로 시장 점유율 2위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위 업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서울 장수 막걸리라고 하는 그 서울 탁주 이 기업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1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국순당은 2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3위가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었던 느린마을 막걸리, 배상면 주가 여기가 한 3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네, 기타 주류 판매는 수입 주류를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와인입니다. 프랑스, 이태리, 칠레 등 해외에서 엄선한 프리미엄 와인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품으로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담이라는 차례주가 있습니다. 명절 또는 제사에 예를 담아 올리는 전통 차례주입니다. 예담 같은 경우에는 100% 순수 발효주로 일본식 청주와는 다르게 주정을 섞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서 차례주를 구매할 때 잘 보시면은 경쟁사 제품 중에 롯데칠성의 백화수복이라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백화수복은 주정이 조금 들어가고요. 예담에는 주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술을 만들 때 구성물, 내용물을 잘 보시면 사실 예담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마트에서 뭐 차례주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는 개인적으로는 예담을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담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제례 그리고 조선 왕릉 제례 등에 올려지는 술로도 유명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술인 예담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핵심 투자 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막걸리를 비롯해서 이 동사의 제품들이 전통주에 포함이 되는 법 개정 추진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2022년도 7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순당 공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때 전통주 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통주의 범위를 넓혀서
막걸리 등 탁주와 백세주, 백화수복 같은 이러한 약주 등을 전통주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탁주나 약주가 전통주에 포함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판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호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막걸리 시장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콜라보 제품의 인기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국내 주류시장 같은 경우에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대략 한 2, 3년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1.6% 정도는 시장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막걸리 시장은 52% 이상 성장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 볼 때 막걸리 시장 규모가 2020년도만 하더라도 대략 한 3천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5천억까지 시장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그 수혜를 국순당이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기간 동안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이 콜라보 제품도 잘 판매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순당 쌀 바밤바밤이라는 제품이 22년도 3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론칭한 지 대략 한 100일이 좀 지난 시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판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출시가 될 때만 하더라도 판매 목표가 한 100만 병 정도 판매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시장에서 인기를 많이 끌다 보니까 지금 100일 만에 200만 병 이상 판매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막걸리 시장 자체, 약주, 이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시장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 보시면은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 매출이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국순당이라는 기업이 2017년도, 2018년도만 하더라도 상장 폐지 이슈까지 갈 정도로 실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각고의 노력 끝에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요. 작년 21년도 막걸리 시장이 성장한 만큼 동사 실적도 좋아졌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실적은 매출액은 770억, 영업이익은 대략 한 115억 정도까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 가격 인상이 실적 증가의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21년도 말 정도에 막걸리 판매 가격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지금 증가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에는 올해 연간 실적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실적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1,600억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PER 기준으로 볼 때는 한 14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종 업종, 주류 업계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15배에서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상승 여력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싸졌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가 싸졌을 때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기 때문에 막걸리 관심 있으신 분들, 국순당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고 꾸준히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국내 대표적인 막걸리 또는 약주 판매를 하는 국순당이라고 하는 기업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내고 지금과 같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